오늘 이 시간엔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주심이 결정이 됐는데요. 바로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 김명수 체제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재명 사건의 최종 판단을 이끄는 자리에 배정된 것인데요. 과연 박영재 대법관은 누구이고 그가 이재명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중요한 이슈를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주심을 맡게 된 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성향인지, 또 이재명 사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박영재 대법관의 이력과 성향을 중심으로 이 대형 이슈의 향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영재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 1968년생으로 현재 56세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에 대전고법,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 다양한 고등법원에서 근무했으며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력은 바로 법원행정처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인데요. 인사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심지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이 말은 사법부 내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고 김명수 체제와 일정한 인연이 있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박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자 시절과 취임 당시 일관되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해 왔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는 상고심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경험과 지식을 보태겠다라고 했고 취임사에서도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른바 속도감 있는 결론을 선호하는 인물로 해석될 수가 있으며 이는 이재명 선거법 사건이 장기 표류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인물일까요? 이 부분은 물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김명수 사법부 라인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전력은 우리 보수우파 진영에선 일정한 우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개입 논란, 사법부의 이념 편향 논란을 떠올려 보면 박 대법관도 완전히 그 선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판결 사례를 보면 박 대법관은 서울고법 재직 시절인 2022년 공무원 노조 간부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낸 성명서와 관련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과도하게 진압한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서도 참여한 이력이 있어 사회적 약자나 좌파 진영의 주장에 일정 부분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런 점들은 그의 법률 해석이 정치적 중립이라기보다 일부 사안에서는 좌파적인 판단을 한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이재명 사건은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로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이지요. 문제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당선 무효형과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죄목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결정되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관심을 모으는 지점은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 시점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상고심은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지만 선거법은 그렇지 않지요. 따라서 박영재 대법관이 강조해온 신속한 결론 도출 원칙 그리고 대선이라는 정치적 시점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6월 3일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고심에서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압축될 경우에는 대법원이 선거 전 법적 불확실성 제거라는 명분으로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재명 측은 6월 이전 무죄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선 가도에 오르길 바라고 있고, 반대로 우리 보수파 진영은 대선 직전에 유죄 확정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상반된 상황입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이러한 민감한 사건에서 주심으로 배당됐고, 이재명 측은 사실상 마지막 희망을 대법원에 걸고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보수파 진영과 많은 국민들은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의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만약 대법원 판결이 6월 3일 대선 이전이 아닌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 즉 임기가 시작된 뒤에 내려지게 된다면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해집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즉각적으로 불게 되기 때문이지요. 형사처벌이 바로 가능한지 이 여부를 두고 헌법적 해석이 갈리고 정치권과 사법부 모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법원의 판단이 단순한 판결을 넘어 국가 권력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사법 정치화 논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대통령직 박탈 혹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시점과 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물음이 생깁니다. 과연 박영재 대법관은 법률가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거쳐온 사법행정 경력과 법원 내 흐름 속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는 여지는 없을까요? 이재명 대법원 사건은 단순한 정치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판결이 법률적 논거만으로 내려질 수 있는가, 아니면 정치적 후폭풍이나 권력 구조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어떤 현실적 문제입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 차장 출신으로 행정과 전략적 판단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판결에서도 정치적 환경과 여론, 대선 결과 이후에 상당한 상황 등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보수파 진영에서 우려하는 바는 최근 이재명 2심무죄 판결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등 일련의 판결 흐름이 사법부 전반의 좌편향 경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재 대법관이 과연 정치적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기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대세론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 후보에 대해 현명한, 엄정한 이런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심에서 내려졌던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 그리고 최근 이어진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들이 누적되면서 국민 다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법원이 마지막 기회를 맞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박영재 대법관은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법과 사실에 근거한 판결로 2심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민은 사법부 전체를 외면하고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